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작입니다. 이번 시간에 진짜 혼자크님의 어떤 그 힘찬 네네. 그 모습에 정말 좋았어요. 약간 좋습니다. 마스크가 팬텀을 닮아서 약간 오페라를 듣는 기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팬텀 오페라. 네. 발성이 좀 네. 다르죠. 그렇습니다. 전투기 중에서도 팬텀. 팬텀 최고죠. 네. 정말 엔진으로. 팬텀만 막 여기저기 갑니다 지금. 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팬텀 투로 갔다 가는데 사실 이번 시간 네. 왜 훈자크님이 또 이렇게 심차게 시작하셨는지 네.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쵸. 제 코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역사의 전쟁터. 이름 좋습니다. 우리 함께하긴 하지만 이분이 몇 편째인가요? 5편째인가? 5편째입니다. 네, 저번이 5번째. 3편으로 착각했었는데 저번이 4편이었고. 네. 그럼 그때 얘기해 주셨고. 그렇군요. 자꾸 그런 거 강조할 필요 없어요. 네. 그 이제 5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어딘가요? 바로 2판, 4판, 사이판. 뭐야? 내 거라 그랬죠. 그거 자꾸 그렇게 뺏어가면 안 돼요. 2판, 4판, 사이판 많이 네. 쓰지 않습니까? 네. 하이팔 안 쓰는데 누가 그걸 써요? 누가 쓴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이판들은 다 한번 가보셨? 저는 안 못 갔습니다 아직. 가족이 있다면 사이판을 한번 다녀오셨어요. 네, 괌도 네. 한번 갔고 사이판도 한번 갔고. 아무도 못 갔습니다. 괌과 사이판은 가까운데 한 괌이 번에 낫더라고요. 갔습니까? 네, 따로 가족 갔어요, 따로? 따로 가족끼리 같이 갔죠. 한 방에? 한 방이죠. 한 번에 괌 갔다가 사이판 아니면 아닙니다. 괌 한 번 갔다 괌, 오고? 한 번 사이판. 야. 차이가 어떻죠? 가족 여행으로는 괌이 낫고요. 네. 어떤 점이요? 여러 가지 그 레저 시설도 시설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아하. 그 애들이 놀 수 있는 아. 그런 환경이 있었고요. 그러나 사이판은 사이판대로의 그 밀리매니아로서는 그렇죠. 또 역사적 그렇죠. 가치가 괌보다 남다른 데죠. 그 실제 사이판이 그 2차 세계대전의 흔적들 이거를 이제 투어하는 프로그램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렇죠. 또한 사이판을 즐기는 재미 중에 하나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사이판 장소 소개, 역사의 전쟁터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서태평양에 있는 북 마리아나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이죠. 가장 큰 섬. 그렇죠. 북마리아나에서는 가장 크죠. 그렇죠. 예.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의 수도고 그리고 괌 북쪽 끝에서 네. 대략 한 200km 됩니다. 가깝네요. 네. 우리나라 울릉도의 한 2배 가까이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작은 섬이네요, 진짜. 인구는 근데 한 6만 되기 때문에 울릉도가 적진 제가 않네요. 알기로는 1만 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 그렇죠. 밀도가 그리고 높네요. 울릉도는 워낙 그 산지가 이제 그렇죠. 둘러싸여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아시듯 사이판은 그래도 평지가 저 있으니까. 중간이 이제 산지고 그 다음엔 다 평지죠. 아. 그래서 뭐 2차 세계대전에 왜 그 요충지였는지 그게 그 단번에 드러나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평지가 많았고 네. 실제 바로 비행장 때문에 그랬죠. 비행장 맞습니다. 때문에. 아슬리토 비행장이라는 일본이 건설했던 비행장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미국이 네. 탈환하는 거죠. 왜 탈환을 하느냐? 바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그렇죠. 일본 본토. 도를 칠 수 있는 B-29 전쟁 기지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뭐 B-29가 이제 나온 거는 긴 항속거리에 전략적인 타격을 하기 위해서였고 그렇죠. 미군이 최초로 전략 폭격기화한 것이 세계 최초의 전략적인 능력이 갖게 된 게 B-29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뭐 유럽 전역에서는 사용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네. B-27이면 충분히 했으니까 안 했고 네. 이 태평양 전쟁 전역에 사용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일본 본토를 치려면 이 사이판이 아주 요충지였죠. 전략적 요충지. 그렇죠. 해석하시죠. 아주 가깝고 네. 그렇죠. 그 이제 위치상으로 보면 일본에서 쭉 내려오면 됩니다. 남쪽으로 무작정. 남쪽으로 네. 쭉 내려오면 되고 좀 서쪽으로 이제 더 가면 필리핀이 있고 아하. 그렇습니다. 사이판 전쟁의 핵심은 B-29로 이뤄진 이제 그 제20 폭격 사령부를 창설하면서 이제 이쪽에 비행장을 탈환을 하는 거죠. 네. 비행장을 탈환을 하는 게 핵심이었고요. 제20 폭격 비행단이 비행장 아직까지는 이제 그 편제가 안 됐는데 네, 그 편제 계획의 일환으로 그 비행장 맞습니다. 뭐 작전 계획상으로는 44년 6월에서 6월이었죠. 거의 7월 달쯤에 이제 탈환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사실 목표 달성은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 뭐 일본도 만만치는 않았는데, 네. 근데 이제 일본이 중간에 이제 필리핀 쪽에서 네. 그 함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 이제
도우러 왔었는데 중간에 이제 많이 당했죠. 그렇죠. 일본의 그 연합함대는 참고로 태평양전쟁을 복귀하다 보면은 산타크루즈 해전 이후에 대규모 함대가 맞붙지 않고 좀 네. 숨고르기를 했죠. 그동안 맞습니다. 일본은 잃었던 걸 복구하기 위해서 그 가진 노력을 다했고 네. 결국 항공모함 11척이나 되는 거대한 또 연합함대를 건설을 결국엔 뭐 급조했지만 했고 그게 이제 맞붙은 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사이판 전투에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히 사이판이 함락당할 뻔했지만 네. 당하는 게 당연했지만 그거에 대한 결정적 역할은 결국 해전에서 있었죠. 필리핀 해전에서. 그렇죠. 필리핀 해전에서 사실상 네. 그 이제 미국이 승리를 거두면서 그렇죠. 네네. 그리고 중간에 이 사이판을 침략한 거에 대해서 구하러 오는 사실 일본이 이제 사이판에서도 거의 밀리면서도 한 번 더 역전의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 이제 넘어오는 사이판 쪽으로 넘어오는 배를 격침을 시켰죠. 그렇죠. 사실 미국 잠수함 전력의 활약이 없었으면 사실 사이판 상륙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걔들은 걔들이란 면 그 일제는 거의 그 사이판 쪽이 그 북마리아 제도를 이렇게 포함하는 절대 방어권이었잖아요. 절대 방어권이었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사이판을 함락 당한다는 건 진단 얘기거든요, 결국. 그렇죠. 그걸 누구더라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괌과 사이판의 그 병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 31군의 그 편제도 양쪽에 한 개 사단 이상씩 그 두 개 사단씩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일본 관동군이 상당히 그 오랜 기간 중국에서 고전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원래 동원하려고 하는 사단을 못했고 맞습니다. 그나마 동원되는 그 병력들을 모조리 해군 잠수함이 끊은 거죠, 그러니까. 끊어버렸죠. 네. 옛날에 몽군이 왔으면 옛날에 그 드라마 미국 드라마 중에 그 태평양 전쟁을 참전한 이제 가족들 얘기를 전쟁의 폭풍. 네 맞습니다. 예. 그 영화 보면은 이제 해군 잠수함 함장과 이제 그 수송선을 가라앉혔는데 일본군이 이제 저항을 하니까 그냥 물 속에 있는 이제 조난된 일본군은 총으로 쏴서 문제를 그 일으켰던 장면 사례가 기억나요.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잠수함에 탔던 승무원 중에 에어울프에도 나오는 그렇죠. 그잔 마이클 빈센트도 같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맞아요. 이게 이제 심각한 딜레마로 기억력도 좋다. 아재들이 되면 이런 것만 언제적 영화입니까? 이게? 아주 한 지난 30몇 세기예요, 년 지난 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에어울프하고 거의 같은 시기예요. 세기. 네. 에어울프는 언제적 영화죠? 에어울프는 아주 옛날 미드고. 네. 80년대 초. 네. 80년대 중반, 초중반. 근데 아마 4, 5년 뭐 근데 이럴 아마 때. 이 OST를 들으면 OST는 어디서든 들었을 거예요. 한번 화밍으로 한번 해주세요. 따다다단 따다다단 아, 그건 에어울프. 따다단 딴따단 에어울프는 에어울프고요. 에어울프구나. 죄송합니다. 네. 네, 가시죠. 어린 느낌이 집에 나는데.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우리 명훈 PD님께서 이제 네. 해주신 BGM으로 넣어주시는 걸로. 네. 일본이 그래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관총, 박격포 그리고 이제 부표를 중간 중간에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아 올라오는데. 네, 포탄의 정확도를 굉장히 한착 높은 미리 막 네네. 그러니까 물론 하려고. 뭐 거의 밀었지만 미국이 확 밀었지만 미국도 피해가 그래도 만만치는 않았죠. 상당히 컸죠. 그 네. 상륙 1파들 그때 대상보다. 올라왔던 그 LVP들 피해도 굉장히 컸었죠. 그렇죠. 사실 그 이전에 그 상륙 작전이었던 타라와 상륙 작전이랄지 타라와, 예, 타라와 정말. 뭐 제일 처음 했던 타라와. 그 과달카날 전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당했죠. 근데 타라와 때 상당히 그 교훈을 많이 미리 좀 당했어요. 미 해병대가 당했는데 그렇죠. 예. 또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해군력을 믿은 거죠. 그 해군의 그 화력과 이런 공군. 그 항공모함에서의 함재기들의 그 공격이 해안 근데 방어선을 녹여버릴 것이다. 네. 원래 이제 그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11일간 때려라라는 그 어떤 그 작전이 있었는데 해군에서 그럼 무리다. 여러 가지 그 물자나 낭비다. 그리고 58 기동군의 그 여러 가지 그 작전 그 자원상 무리다. 그래서 3일간 거의 맹폭을 했습니다마는 그랬고 반대로 또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 당하고도 또 헛질을 했죠. 사이판에서. 그렇지. 어떤 어찌를 했죠? 일단 그 모든 상륙군은 이 해안가에서 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해안선 바로에서 해안선에 돌아오자마자 있으니까. 예예 그 하려고 그 모든 그, 방어선을, 예, 예. 그 요새화된 그 산지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주전력을 다 이 해안가에 놔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해안가 같은 경우는 뭐 함포라든지 공습에 함포. 노출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치가 어쨌든 금방 발각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만 발각되면 사실은 함포로 둘겨 맞으면 버틸 수 있을 만한 벙커나 방어는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뭐 그 당시 이제 그 큰 병력의 큰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일본군 물론 육군 그 43 사단도 있었지만은 일부의 또 전력은 그 해군 육전대가 있었어요. 네, 네. 음. 그 해군 육전대가 기가 막히게 초전부터 개박살이 났죠. 반자이 또 해주셔서 반자이? 반자이 돌격 반자이 돌격. 또 해줬고 물론 나중에는 또 육군이 더 한 거죠. 맨 마지막에 여단 이상의 전력이 남았는데 그냥 일시에 또 쏟아붓죠. 반자이 해가지고 다 여기가 근데 전멸이 원래 태평양 전쟁 전에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게 남양이라고 불렀던 땅 그렇죠. 같은데요, 예. 맞죠? 네. 이게 이제 좀 역사를 보자면은 네네. 여러 이제 민족들이 좀 영향이 있습니다. 좀 한번 얘기해 거쳐갔습니다. 주시죠. 예. 첫 번째는 차모로족입니다. 참모. 차모로. 차를 좋아하셨나? 그러니까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죠? 차모라. 안 바란다고 하는 얘기가 차모라. 차모로. 예. 차모로족인데 이 기원전 2000년경 어우. 마리아나 제도에 흩어져 살던 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북마리아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이라고 보면 네네. 되겠네요. 마오리족 같은 거죠. 그렇죠. 예. 뉴질랜드에. 그래서 그 스페인인들과 이제 접촉하면서 유럽에 알려진 거죠. 사실 뭐 그냥 평온하게 살고 있었는데 음. 스페인이 이제 1600년 정도에 필리핀도 그 스페인 펠리페 그죠. 예, 땅이라는 이름 뜻이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 근방은 이제 스페인이 음. 아무래도 마젤란이 도착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마젤란도 포르투갈 사람이지만 스페인 스페인의 왕실을 위해서 일했죠. 그렇죠. 왕실을 위해서 일을 했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차모로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캐롤라이나 어? 인이 있었다고 그 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 캐롤라이나 미국은 사람. 아닙니다. 아, 네. 네, 이름이 비슷한 거고 아. 마리아나 이런 것처럼 네. 캐롤라이나인들이 있었고 네. 이때 이제 1815년에 저도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으나 어떤 배경이죠 이게? 이게 아마 반란 때문 아닐까요? 반란 때문이었나요? 네. 그 이제 사이판의 참모로 원주민들을 강제 이주 괌으로 시키는 과정에서 땅이 비니까 네. 이제 그 캐롤라이나인들이 다른 섬에 있다가 오. 놀러 온 거야? 마리아나에서 제일 크고 괜찮네. 빈집털이를 한 거네 말고. 빈집털이 한 네. 거죠. 빈집 털은 거죠. 예. 그래서 뭐 빈사이판 한 거네요. 빈 사이판. 네. 그래서 여기에 표지판에 지금 뭐 영어는 뭐 당연히 뒤에 미국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어도 있고 차모로어도 있고 캐롤라이나어로도 적혀 있고 아, 지금도? 이렇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도 그런 흔적들이 뭐 좀 일본 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또 그렇죠. 사이판. 네. 저는 사이판을 가봐서도 그게 캐롤라이나인지 참어로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표기는 다 알파벳으로 하지 않나요? 보이는 건 영어밖에 안 보이던데 일본어 당연히 있고. 아무튼 계속 해주시죠. 안 가봐가지고. 저도 안 가봤어. 예. 근데 뭐 예를 들어 마카오 같은 데 가면 네. 포르투갈어랑 중국어랑 같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알파벳으로만 돼 있는 건 아니고 실제 중국어랑 실제 포르투갈어랑 포르투갈어. 네. 같이 돼 사이판의 있기도 역사를 하고 또 뭐 계속 이어주시죠. 사이판 역사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페인이 아무래도 1898년 미서 전쟁이 있을 때까지는 스페인이 영토. 식민지였죠 여기다. 그렇죠. 스페인이 가지고 있었고 스페인이 이제 미서 전쟁에서 깨지면서 네. 흥미로운 것은 독일 제국이 사이판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조금 아는데 필리핀을 미군이 차지하게 되니까 이제 옆에 사이판도 욕심을 낼 것 같으니까 스페인이 잽싸게 독일에 팔아버린 거죠. 독일에 판 거예요? 아니면 그 독일이 미국과 약간 스페인 전쟁 때 독일이 미국 측을 도와줘서 그런 건가요? 도와준 건 아니었고요. 나중 이후에 이제 독일이 그때 한참 이제 해외 영토에 관심이 있을 때라 이때 네. 이제 스페인이 권리를 넘겨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국 보고 엿먹어라 이거죠. 네. 저는 미국을 약간 측면 지원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거를 알았는데. 받은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 네. 뭐 하여간 일단 그거는 어쨌든 독일이 가져갔다라는 건 확실히 네, 네, 사실이고요. 그렇지 않군요. 근데 여기가 뭐 군사적으로 이제 뒤에 중요하게 되긴 했지만 사실 이게 뭐 자원이 특별하게 나는 것도 아니고 땅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 네, 진짜 애매하네요, 진짜. 예. 이게 뭐 군사 거점이
용어로 사실 쓰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사실 그냥 거점이라는 것도 어디 중요한 교통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니까 결국은 항공기나 배의 발달, 특히 이제 석탄 대신에 석유로 이제 대체되면서 이제 가치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이 미국의 영토가 되면서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교통로 상에 있는 이제 그 남양군도라고 부르는 사이판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져서 사실 그 미일 전쟁에 관한 얘기가 1940년대에 실제로 발발했지만 그 이전부터 이제 그 태평양상에선 미국과 일본이 서로 가상적국이었죠.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주시죠. 그것을 그러한 과정들을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게 일본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제 일본이 여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실제 그 유엔의 전신이죠. 국제연맹으로부터 네. 승인을 받습니다. 위임 통치령으로 네, 위임 통치를 받고 이제 뭐 독일이 뭐 계속 할 수가 없죠. 지금 1차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면서 맞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 위임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영토를 이제 해외 영토를 다 뺏겨갖고 이제 뭐 청도는 일본이 차지하고 그렇죠. 네, 이쪽도 위임 통치령 그다음에 나머지 영토도 다 잃어버렸죠. 네.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에 자연스럽게 그 2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태평양 전쟁 발발 전까지 일본의 소유가 됐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일본이 그 요새화했고 네. 그렇죠. 일본이 그래서 이제 군사 기지화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군사 기지화뿐만 아니고 네. 토양 기후가 워낙 좋거든요. 여기가 뭐 월 따뜻하니까, 평균 차도 한 6도가 뭐 거의 최대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뭐 기온이 계속 좋은 거예요, 여기가. 음. 그래서 이제 사탕수수 재배 이런 거에도 적당하다. 음. 이 당시에.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일본인들이 그 차모로족이랑 여기 있는 뭐 그리고 저희 한국인들도 사실 많이 그죠. 동원을 저도 얼마 했습니다. 전에 기사를 봤는데 네. 뭐그 과달카날처럼 많이 가진 않았는데 네. 당연히 이 지역을 요새화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징용을 당하고 우리 그러니까 징용을 가기 전에 이미 20년대 이제 남양 일대가 남양 군도라고 부르면서 네네. 개발을 하는데 조선 사람들을 많이 데려갔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노동력이 필요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님이 어릴 때 괌인가 어디인가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섬끼리 연결하는 다리를 짓는 공사를 네네네.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거기서 지낸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원주민들 사는데 이제 원주민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데려갔는데 나무로 된 묘비가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 이름이 이제 한국 한국으로 적혀 있는. 위령비가 예, 아니 위령비가 아니라 나무로 된 묘비 같은 거였대요. 묘비. 아주 그 규모는 네. 다행스러운지는 몰라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 그 선조들께서 조상들께서 그렇게 많이 네, 끌려가진 않으셔서 그나마 피해가 좀 다른 데보다는 적었던 것 같고 이 사이판 그 전투가 뭐 여러 가지 전개 과정 밀리터리적인 관점에서는 또 다른 시간에 다뤄볼 수도 있고 좋은데 네. 뭐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그들의 그 마지막 역사 형장이죠. 네, 네. 예. 뭐 반자의 절벽이라고 반자의 절벽. 하죠. 악명이 높죠 지금. 안자이가 만세. 그렇죠. 그렇죠. 만세란 만세. 뜻입니다. 절벽이 반자의- 두 개가 있는데 반자의 그거에 대해서 클리프라고 한번 그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가 소개해 이제 주시죠. 최후 소개. 네. 첫 번째가 일본군 최후 사령 기지였던 자살절벽입니다. 네. 절벽. 자살절벽.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그 구글 맵이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나와요. 자살절벽이라고 나오고 북부에 있습니다. 최북부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저항을 했던 곳이죠. 여기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왜 자살절벽이라고 하냐면 실제 자살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기록 왜 필름 같은 자살을 걸 했냐? 봤는데 예. 이게 막 그 미군이 이렇게 보고 찍었겠죠. 근데 막 군인이랑 사람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더라고요. 네네. 특히 그 했던 게 기록물들 사진 보면 참 레밍 기가 같이 막히더라고요. 거의. 저는 정말 어이없었던 게 아이를 안고 있어서 저는 사실 아이를 내려놓고 뛰어내릴 줄 알았는데 아이를 먼저 던지고 그다음 이제 부부가 뛰어내린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건 반자의 절벽이었고 네. 지금 소개하는 그 자살 절벽은 일본군이죠. 일본군이죠. 아. 일본군 뛰어내리는 것도 그 기록물에 나오는데 만세 사실 절벽. 당시 그 미 해군이 나중에 이제 그 사이판을 점령하고 나서 거길 이제 그 시체 수습을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도저히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다음에 이제 심리전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한마디로 이렇기 지록한 때문에. 건데 이게 있었던 또 배경이 있어요. 그 왜 이토록 그러니까 지독하게 자살을 하고 이랬나 보니까 그 미군이 그렇게 저는 이제 선전했기련이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
미군도 이제 악랄하게 당해서 그런지 미군 어허. 특유의 뭐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일본군 내 어떤 그 시체 그러니까 그 병 시체를 좀 훼손하죠. 시체훼손 사례가 꽤 많죠, 그렇죠. 미국에. 그런 사진도 많이 돌아다녔고 그렇습니까? 또 일본이 그걸 또 선전도 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던 잡히면 이렇게 고문당하고 맞습니다. 죽는다. 양민이나 군인 모두 그런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뭐 지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자살하고 다 절벽 위로 뛰어내리고 그랬죠. 진짜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군인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제 민간인들 그리고 특히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가였을 텐데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민간인 죽음으로 떠밀어 버린 셈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민간인들을 이주를 시킨 건데 사실 여기 개발하려고 그렇죠. 이주를 시켜놓고 막상 전쟁에서 지니까 고생한 민간인들 다 죽어라.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포함이 뭐 돼 만주도 그렇고 뭐 사할린도 마찬가지 사례들이 계속 반복됐죠. 네. 그 당시 일본군 포함 6만이 좀 넘는 인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죽었죠. 거의 다 죽었죠, 죽었고 정말 극소수 1,000명이 좀 넘을래나 뭐 그 정도 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그 어린아이나 그런 양민들의 어떤 사진들 기록 사진을 보면 아 그런 게 있어요? 있죠. 저는 많이 모아놨는데 이분이 많이 찍었죠. 예, 정말 얼마나 처참했는가 그걸 느낄 수 있었고 사실 그 7월에 44년 7월에 미군이 이제 점령했다고 선언을 했지만 45년 그들이 일본이 완전히 항복하기 때까지도 네. 저항했던 사이판에서 저항했던 일본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동굴 같은데 네네. 그렇죠. 계속 숨어 있어가지고 중간에 나와가지고 저녁에 막 밤에 치기도 하고. 근데 또 그걸 일본에서의 시각은 왜 그때 자살하지 않았느냐 이걸 또 비판하고 걔도 이상해. 그게 이상해요, 진짜. 이상한 문화죠, 그거 그렇죠. 할복하고 이런 거. 그렇죠. 하여간 정말 욕하고 싶은 네, 욕하셔도 돼요. 휘들이야. 네. 자, 뭐 마무리 겸 해서 네. 또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사이판이 이제 뭐 주변에 봐도 네. 주변에 이제 뭐 동료들이 그냥 재미로 갔다 오는 그런 네. 장소. 네. 저 사실 뭐 즐기고 네. 이렇게 가족분들끼리. 근데 저는 이렇게 2차 세계 대전에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사실은 잘은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그리고 이제 한인들도 많이 갔었다는 게 네, 네. 한국인들도 네. 많이 갔었고 그렇죠. 이 반세 절벽, 네. 반자이 절벽에서도 한국인들도 많이 그렇죠. 떠밀려서 안타깝게. 죽었다라는 그렇죠. 그런 안타까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해보게 됐습니다. 아픈 우리에게도 좀 아픈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고요. 전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미군이 드디어 일본 B-29로 네. 일본 본토를 제한적이지만 공격할 수 있는 맞습니다. 계기가 된 전투였고요. 반면 이 전투를 계기로 굉장히 또 양립이 되죠. 그 태평양 사령부가 그 다음 목표는 진격방을 어디냐? 어디로 갈 네. 것이냐, 필리핀이냐, 일본 본토냐? 그런 네. 건 또 뭐 다음 시간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네네.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역사의 전쟁터 5번째 시간은 바로 사이판이었습니다. 우리와도 관계된 아주 적절하게 적절합니까? 우리가 네. 또 해주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네. 점점 재밌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훈자쿠님이 소개시켜주신 역사의 전쟁터 사이판을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형님 밀더